RP ASMR. 안녕하세요. RP입니다. 구독자 500명 기념으로 Q&A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혹시나 질문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영상에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총 20분 정도가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비슷한 질문들은 묶어서 한 번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처음 ASMR을 접하게 된 사연, 박진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라든가 음성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는 했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런 영상과 음성을 듣다가 ASMR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ASMR 접했던 건 롤플레이 위주로 접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노토킹이라든가 다양한 내용과 컨셉의 영상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ASMR 컨텐츠를 만들게 된 계기, 그리고 왜 롤플레이 장르를 선택했는지 라는 질문인데요. 킴 제임스님과 이승현님, SHH님, 광디버기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처음부터 만들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건 아닌데 아마 많은 ASMR러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저도 들으면서 많이 재미와 흥미를 느꼈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플레이 때문에 접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다가 중간 어느 시점에는 저도 잠이 많이 안 와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ASMR 컨텐츠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ASMR 영상을 들으면서 잠들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다른 분들의 채널에 들어가서 스트리밍도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친해지게 된 분들께서 저한테 ASMR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주셨던 거죠. 목소리가 듣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꽤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으로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 전부터 음성으로 하는 컨텐츠는 한 번쯤 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노래도 좋고 리딩도 좋고 다른 보이스 액팅도 좋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다가 ASMR에 대한 추천이랄까? 제안을 들으니까 내 목소리를 그래도 듣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분들 들으시라고 한번 해볼까? 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롤플레이 장르를 선택했냐면요. 일단은 제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이 롤플레이 장르였어요. 즐겨 들었던 것도 롤플레이 장르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랄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대본을 좀 구체적으로 써볼 수 있는 롤플레이로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토킹이라고 하면 팅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깨끗하고 잡음이 없는 그런 사운드가 중요할 텐데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롤플레이는 상황극이니까 그 상황이 잘 전달되면 그래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장비적인 한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세 번째로는 롤플 이외로 단어 반복 등의 컨텐츠 계획은 없느냐, 귀 청소 같은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 라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킴 제임스님과 이윤성님, 신다은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롤플레잉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제 닉네임도 RP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컨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딩 컨텐츠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스트리밍에 와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리밍 고정 컨텐츠로 제가 늘 리딩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책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구독자분들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딩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작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반복이나 팅글 사운드, 노토킹 같은 것들은 아직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특별 영상이나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언젠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도전해보고 싶은 ASMR이 있는지 케빈 한님과 조희수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좀 착하고 따뜻한 느낌의 영상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건 제가 처음부터 좀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약간 다크하고 강한 느낌의 롤플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스토커라든가 얀데레까지는 조금 강하기는 하지만 그런 영상들을 궁금해 해주시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분위기를 다양하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좀 그런 다크한 강한 느낌의 롤플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소 수위가 있는 영상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상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영상을 들으면서 좋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들었던 첫 번째 ASMR 그리고 기억에 남는 ASMR이 무엇인지 김근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처음으로 들었던 ASMR은 잘 기억에 나지 않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브컬처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일본 컨텐츠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컨텐츠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딱 뭐다라고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약간 재워주는 느낌의 ASMR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롤플레잉으로요. 아무래도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롤플레잉을 듣게 되면 남성분 ASMR 많이 듣거든요. 남성분들이 하는 상황극을 많이 듣는데 한국 ASMR에서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우진 ASMR 컨텐츠를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이 아니더라도 제 기억에 이제 딱 ASMR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거의 첫 영상은 우진님이 올려주셨던 ASMR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ASMR은 최근에 들었던 영상 중에 정말 가장 좋았던 거는 펌프 다운 더 볼륨이라는 ASMR러가 계세요. 남성 롤플 하시는 분인데 사과맛 키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음성뿐만 아니라 효과음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모든 것의 편집,
기획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콘텐츠를 다 담은 것 같아서 그 영상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언젠가 저도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내용적으로도 좋고 들으시는 분들도 시각적, 청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6번째 질문입니다. 상황극 대본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연습은 어느 정도를 하는지. 장길재님, 동호우님, 모네라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대본은 컨셉을 잡고 작성을 하는데 보통 빠르면은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 일반적으로는 3, 4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대본 쓰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대본 없이 하기도 한다고 하시고 간단한 콘티 정도만 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대본을 써놓고 보통 작업을 시작해요.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유일하게 대본 작업 안 한 거는 악몽꾼 남친 재워주는 영상이고요. 그걸 제외한 다른 영상은 전부 대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본의 효과음 같은 것도 지문으로 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쓰는 편이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물론 제가 대본 작업만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니까 하루 종일 매달려 있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일도 해야 하고 놀기도 하고 약속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3, 4일 정도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대본 만들면서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듣는 분들이 그래도 어설프지 않게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지 않은 일 아니면 제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로 상담해주는 선생님 롤플 같은 경우에는 대본 쓰면서 혹은 대본 쓰기 전에 그런 상담 자료를 찾아봐요. 실제로 이런 부모님과 진로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줘야 하는지 가이드들이 있나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롤플 작성할 때에도 실제로 선생님들이 쓰시는 가이드를 참고를 해서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그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고, 두 번째로 부모님이 그 학생의 진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학생 스스로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부모님과 내가 원하는 진로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상담을 해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가이드에. 그래서 롤플레이 대본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최근에 올린 히치하이킹 영상 같은 경우는 배경을 제주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보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9월에 제주도 날씨는 어떤지, 어느 곳에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보고 그런 내용들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대본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성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습을 어느 정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말로 하는 연습은 대본을 작성하는 내내 계속해요. 왜냐하면 입에 붙는 대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언제쯤에 숨을 쉬어야 하는지, 단어는 내가 어떤 단어가 더 익숙한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해서 계속 수정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본 작성이 끝난 이후에도 두세 번 정도는 리허설로 읽어본 이후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본 녹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녹음을 할 때에도 한 번에 스무스하게 다 끝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완성본에 비해서 녹음하는 시간은 한 2배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 올라가는 영상의 길이가 15분 정도다 라고 하면 녹음하는 시간은 거의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뺄 부분은 빼고 또 잡음이 들어간 부분도 다시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7번째 질문은요. 디테일한 부분을 녹음해야겠다고 계획했는지 라고 피아노 치는 엘리제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효과음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ASMR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롤모델로 삼은 외국 ASMR 유튜버 남성분이 있으세요. 스트리밍에서는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효과음이나 사운드 편집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시는 편이에요. 전화할 때는 전화하는 목소리, 울리는 장소에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편집, 문을 열고 닫는 소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영상을 만드셨고, 저도 그분 걸 들으면서 굉장히 리얼하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기분을 느꼈었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께도 그런 느낌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효과음 같은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편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본 작업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이런 사운드를 넣어야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다 지문 안에 넣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본에 썼던 효과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영상에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8번째 질문입니다. 롤플레이 할 때 힘든 점은 무엇인지 김은빈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영상을 만들어 본 게 아니라서 뭐가 힘들다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해야 하니까 컨셉이나 대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제 색깔도 달라야 하니까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단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롤플레이라기보다는 그냥 녹음하면서 힘든 점들은 있는데 녹음하는 환경 측면에서 최근에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영상 작업하면서 좀 신경 쓰는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녹음하는 사운드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셀프 노이즈, 잡음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장비를 바꾸거나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당장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후 편집을 통해서 사운드를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저희 집이 큰 길 옆에 있어서 자동차 소리나 오토바이 소리 같은 도로 소음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녹음을 하다가도 마이크에 이런 소리들이 들어가면 중단하고 하거나 아니면 계속 재차 녹음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로의 소음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녹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의 새벽 2시나 3시 정도에 녹음을 진행하는 편인데 문제가 2시나 3시가 되어도 세게 달리는 차들은 세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까 방금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높은 속력으로 달릴수록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한 사운드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 같지 않아서 최근에는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기에는 제가 경제적인 사정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고 방음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제 시작한 입장이라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게 스스로에게 좀 오바 같아 보이기도 해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후처리를 통해서 잡음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9번째 질문은요. 영상 중에 가장 아끼는 최애 영상은 무엇인가요? 라고 아르카이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8개 정도의 영상을 찍었는데요. 가장 애착이 가는 영상은 3번째로 올렸던 영상인 술 마신 여사친의 고백, 이 편이에요. 네. 여기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대사를 작성하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의외로 술술 써져서 대본 작업이 굉장히 빨리 끝난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대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기도 했고 제 영상 중에 가장 지금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애썼고 들어주신 분들도 좋다고 해주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아끼는 영상은 그 영상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영상보다는 좀 더 효과음에 신경 쓰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술집의 소음이라든가 문이 열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10번째 질문은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장효준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독자 500명을 기념해서 이벤트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점에 620명이 넘었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신기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채널을 오픈한 지 딱 한 달이 되었거든요. 8월 7일 날 첫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건데 그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그래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일단은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커요. 네, 지금까지도 별로 실감 나지 않고 신기하고 재밌는 마음? 그런 마음이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위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ASMR 채널을 오픈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었던 친구들이 제가 채널 만들고 영상 올렸던 초기에 굉장히 호응해주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ASMR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스트리밍 방송, 그 스트리밍 방송에서도 홍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좀 비교적 빠른 시기에 구독자분들이 확보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분들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쎄요, 제가 언제까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만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신기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금도 신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신기할 것 같습니다. 11번째 질문은 서재우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성우를 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성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성우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셔야 될 텐데 저한테 지금까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우 지망을 하신 분들도 성우라는 것이 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성우 지망생 분들을 온라인에서 팔로우도 하고 소식을 들으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우를 실제로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초반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멘붕에 빠질 때도 많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인데 제가 쉽게 도전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성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써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요. 12번째 질문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김진용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릴 때 저는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해서 한때는 프로그래머를 꿈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프로그래머가 돼야겠다라고 좀 막연히 생각했었어요. 뭘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꿈을 꿨었는데 그 이후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작가가 꿈이었어요, 사실. 작가가 글을 쓰는 것도 좋았고 만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중학교 때에는 만화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계속 글 쓰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글 쓰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글 쓰는 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직업까진 아니더라도 죽기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내보는 게 소원이에요. 13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노래와 책을 추천해달라고 강승용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최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은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장기하 앨범이에요. 거의 한 달, 2달 정도 앨범이 출시된 이후부터 계속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밴드 음악을 굉장히 많이 찾아 듣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한 가수에 꽂히면 그 가수의 음반은 예전 것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기하 앨범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 밖에 좋아하는 가수는 자우림 굉장히 좋아하고요. 남자 가수 중에는 솔직히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데 김건모 제일 좋아해요. 가수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특색 있으면서도 감정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자우림도 그런 측면에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김유나님의 보이스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뮤지션을 꼽자고 한다면 그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경우에는 제가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는 히가시노 케이고의 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히가시노 케이고 같은 경우는 항상 고퀄리티의 책을 내니까 사실 무엇을 보아도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서 가장 많이 감동받았던 건 용의자 X의 헌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어서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울어봤던 게 아마 그 용의자 X의 헌신을 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하고 추리나 어떤 스릴러의 결을 따라가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해서 히가시노 케이고 소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총 13개의 질문에 답을 해보았어요. 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중간부터 바깥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다니면서 빗소리와 찻소리와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지금 이 녹음된 음질이 어떨지 장담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좀 서늘하기도 하고 기분도 촉촉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비가 내리는 시즌이 됐나 보죠? 환절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변화가 꽤 큰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되잖아요. 모두 즐겁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질문 올려주신 20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Q&A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